네, 이제 헌법 국회 파트 할 거고요. 이제 국회 구성과 조직은 한 문제여서 문제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지금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자, 일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자, 보면은 일단은 자, 여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자,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자,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장 등은 이제 국회법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거예요. 인사청문. 자, 그리고 국회법에 대한 거는 자, 여기 이분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플러스 이제 대법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법의 인사청문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자, 이분들은 이제 상임위원회의 청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뀐 거죠. 이 두 줄이 바뀐 거고 2번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국무총리, 감사원장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회 선출권이나 동의권이 없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임명권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임명권자는 국회의 의견과 다르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는 임명권자는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은 임명권자 내지 지명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기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법률적 지위가 부여되기 이전인 대통령 당선인도 인사청문 요청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범위는 국회 운영이랑 의사 절차 전체 구조입니다. 회기 제도가 있는데 집회, 회기, 휴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집회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매년 한 번만 합니다. 임시회는 이제 대통령 또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대통령 요구 시에는 이제 기간이랑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기 정기에는 이제 100일 이내. 회기가 다시 복귀하다. 복귀. 자, 임시회는 3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자, 가능 요건은 이제 의장이 이거는 뭐 필요하다 인정했을 경우랑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재적 의원이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선돼 있는, 되어 있는 의원. 대통령은 권한이 없어요. 왜냐? 대통령은 어차피 바로 집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따로 휴회 중 본회의에 재개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의 공개 원칙, 국회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죠. 예외는 이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했을 경우, 아니면 의장이 이거는 좀 국가 안전 보장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인정한 경우. 자, 의사 종족수랑 의결 종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종족수 필요한 의원수. 본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위원회는 제적 과반수 출석일 때. 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의결 종족수. 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인데 구조가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포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이고, 예외는 의장이 건의를 했을 때 본회의 의결이랑 의원이 동의했을 때 본회의 의결일 경우, 자, 결론은 이제 임시가 아닌 본회의일 경우 제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이제 기명, 호명, 무기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투표가 보여야 되는데, 의장이 제의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이제 요구한 거를 의장이 동의했거나, 그리고 제적 의원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기명 투표도 가능하다. 특별한 표결 유형.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고, 당연하죠. 왜냐면 헌법이 잘못됐을 경우 이제 동의한 사람도 이제 뭐 처벌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기명 투표예요. 그리고 해임 견의안은 무기명 투표. 왜냐면 이제 동의한 사람에 대해 이제 불합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탄핵도 무기명 투표입니다. 자, 책임 추구는 무기명이고 헌법 개정은 기명입니다. 자, 의안 처리상. 기본 흐름은 이제 발의하고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회기불 계속 원칙이 뭐냐? 자, 의회에서 특정 회기 내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 심의하지 않는 원칙이다. 자, 국회법상 계속 심사 가능하고 대통령 제의 요구 거부권입니다. 절차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이송하고 15일 이내 이의서 붙여서 환불을 할 수 있다. 재해결해달라고 하는 요건은 이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출석 기준이 아닙니다. 자, 주요 종족수 정리. 임시의 요구는 4분의 1, 탄핵소추는 3분의 1, 해임 3분의 1, 자격심사 4분의 1. 자, 징계는 20명이고 예산 수정 동의는 50명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는 과반수 이상이고 제명은 3분의 2. 자, 제명이 왜 3분의 2냐? 제명은 완전 기록사항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로 빡셉니다. 헌법 개정 의견을 3분의 2. 자, 위원회 중심주의는 이제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 채택하는데 의미는 실제 심사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는 형식적 의결이다. 그러니까 심사는 위원회에서 다 하고 올라요. 그거를 단지 이제
의결을 바탕으로 뭐 통과시킬 거냐, 통과 안 시킬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본회의 중심은 아닙니다. 1사 부재 한결 부결대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상정 불가. 사정 변경이나 회기 달라지면 가능이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옳은 거 국회 임시회는 자, 제적은 4분의 1 이상이었죠. 정기의 회기는 이제 100일, 임시회기는 30일이었죠. 여기 30일이네. 자, 그 다음에 자, 단서가 적어 있는 출석부와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 형식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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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 자, 비공개는 이제 예외적으로만 허용이에요. 왜냐, 공개 원칙은 더 엄격한 뭐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자, 법률의 형식으로 일단은 비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회의 공개는 민주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법률을 확대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대통령의 제2요가 있을 때는 자, 국회는 재의결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했을 때 제2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의결을 했을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취소할게요. 자, 국회는 제2요가 있을 때 제2에 붙이는데 일단 과반수 출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적은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은 확정되는 겁니다. 왜냐면 과반수 출석 플러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요 요건이 둘 다 필요해서 그래요. 5번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맞죠? 자, 이거는 자, 인사청문회법 구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법 그대로. 그다음 2번 국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 맞죠? 국무총리 또는 뭐 해임 안건 발의했을 때 이제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자, 무기명 투표 맞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투표하지 않으면 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자,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의 원칙이냐? 중요 안건으로서 의장이 동의하거나 제의했을 때는 이제 무기명 투표할 수 있다 했죠. 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 가능하다. 국회는 쉬는 중이라도 대통령 요구가 있을 때는 또는 의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 본회의를 제기하는데 제적으로는 4분의 1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국회의원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20명의 찬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옳지 않은 거. 자,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이제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요구할 때는 기간과 집행 요구의 이유를 적어내야 된다. 맞죠? 국회의는 공개하는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자,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아니죠. 자, 폐기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해당 임원 퇴직 시 폐기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통령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이송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여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회는 제의에 붙여야 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 플러스 3분의 2 이상이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럴 때 확정된다. 자, 옳지 않은 거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과 탄핵 정족수는 같다. 맞고 2분의 1이죠. 자, 3분의 1 이상이 건의를 하고 발의를 하고 제적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자격심사 청구 종족수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종족수는 같다. 자, 지금 자격심사 같은 경우는 자격심사는 30명이고 예산안 수정 동의는 5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청구 정족수죠. 자, 만약에 예산안 수정 동의 종족수가 아니라
뭐 찬성의원. 찬성의원은 30명이에요. 하지만 수정동의 정족수는 50명입니다. 자격심사는 보면은 청구 정족수죠. 이거는 30명. 그다음에 국회의원 의사 정족수와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명 정족수와 이제 뭐 헌법 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선출 정족수와 계엄 해제 요구는 과반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 파트 갈게요.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이제 국가기관 형성의 중심기관으로 입법권, 재정권, 뭐 통제권, 자율권이 있는데 입법권은 자 국회의원,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심의 표결은 이제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권한이고 1심 전소권이라서 승계, 상속, 수개가 당연히 불가합니다. 침해 시 권한쟁의 심판 가능하고 법률안 의결 및 공포는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 이의있을 경우 제의 요구. 자, 국회는 바로 제의.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자, 일부 거부 불가. 반드시 전부 거부만 가능하고 재의결 요구 있네요. 요거.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자, 회기 중 의결 못하면 원칙 폐기인데 계속 심사 등 예외 존재다. 자, 예외 존재하고 완전한 불회기 원칙은 아니에요. 왜냐? 국회 같은 경우는 회기 중 채택이 안 됐다.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 폐기시킵니다. 자, 재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있고 예산안 제출은 정부한테 오고 국회는 심의랑 확정을 합니다. 예산 수정권 제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뭐 지출 증가, 세 비목 설치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부랑 국회랑 따로따로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몰아주기를 하지 말라고. 추가 경정 예산은 제출권 정보만 가능하고 국회는 제출 불가능하다. 통제권, 국정 통제 기능. 국정감사 조사권 있죠. 행정부 견제 핵심 수단이고 출석 답변 요건,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지 출석도 가능하고 탄핵 소추권 대상은 당연히 대통령,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관, 기타 공무원 등이 있겠죠. 자, 검사도 포함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도 포함합니다. 탄핵. 조약 체결, 뭐 비준 동의권은 국회 권한이고 국회의원 개별 권한 당연히 아니겠죠.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은 대통령 단독 임명이 아니고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자, 국회의원 자율권은 뭐 규칙 제정권, 징계권, 뭐 자격심사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왜냐? 회기 중에 체포를 제한한다. 예외는 현행범이 있고 석방 요구는 제적의원 4분의 1이 발의를 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도 읽어보시는데 문제를 바로 갈게요. 옳지 않은 거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제적의원 4분의 1이죠.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자,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헌법의 국가기관이며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죠. 맞고.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 표결 권한은 성질상 1심 전속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권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 심판 절차 또한 수개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다. 맞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 의장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 불가합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헌법이 당연히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 이거는 무소속 국회의원이랑 국회의원 사이지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아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 국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입법권. 자, 국회의원만 아니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안의 시포결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된 것이지 각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아니죠. 자, 포결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말고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돼 있죠.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할 뿐입니다. 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기를 요구한 경우 제를 붙이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확정됩니다. 자,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계속. 하지만 임기 만료 후 폐기.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자,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왜냐? 자, 이 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기관의 권한인 거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각자 보장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은 이거는 과반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보장하게 되면은 과반수 원칙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매년 1회 집회 맞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맞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나 이의가 있을 때는 기간 내 전부 일부는 안 됩니다. 일부는 안 돼요. 왜냐? 일부만 허용될 경우 이제 세부적인 걸로 꼬투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되고 전부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3번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당연히 출석 답변해야 되죠.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 받을 때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국회는 이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검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행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산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 의결할 수는 없다. 맞죠? 왜냐? 예산은 정부 권한이에요. 국회는 동의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헌법상 지휘특권 의무. 이거 문제로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데 그 취지는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 입법 및 국정 통제 등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데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회 뭐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동의 잘 안 하죠. 이게 요의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이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시 행위 자체만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부수하에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맞습니다. 자, 왜냐? 이거는 이제 우리 회기할 때 뭐 출석 의원 수, 뭐 찬성 의원 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수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4번.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는 국회의원, 제적의원, 자, 이게 틀렸어요. 자, 회기 중 체포안에 대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플러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불체포 특권은 불수사 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그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만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어도 체포는 안 하고 이제 따로 다니죠. 그겁니다. 그 대신 당연히 수사나 기소는 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자, 국회 여기까지. 헌법 소원 시판 갈게요. 일단은 권리구제형입니다. 권리구제형은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주관적 권리 구제 절차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 중심입니다. 기능은 보충적 기능, 최후 수단이에요. 이제 뭐 소송했을 경우도 안 됐을 경우.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해준다. 이겁니다. 청구 요건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공권력 행사일 경우 범위는 뭐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포함이에요.
이제 고건적 작용이랑 직접적 법률 효과 발생, 법적 지위에 불리한 변화가 있을 경우. 권력적 사실이기는 이제 형식은 사실이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강제성, 우월성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뭐 국가에서 뭐 사업한다고 이제 나아라 했는데 이게 뭐 적절한 뭐 배상이 안 돼서 이제 기본권인 내 재산을 이제 뭐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요런 것들. 판단 기준, 뭐 행정 주체랑 상대방 관계, 의사 관계, 뭐 목적, 강제성 존재 여부 요런 겁니다. 대표 판례는 이제 개성난 중단이나 뭐 변호인 신청서 작성 여부. 자, 개성난 중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문제 보면 나오겠지만은 오라고 적힌 이유가 이거는 뭐 불법 아니다. 불법 아님. 합법. 합리성 있다. 요런 식으로 판단돼서 오라고 적혀 있는 거고 변호인 신청서 작성 요구는 뭐 강제성 없다. 요겁니다. 행정규칙은 내부 규범이고 대상이 없고 얘는 뭐 법령 위임, 반복 시행 시 뭐 행정 관행 형성이 된다든지 자기 구속 발생 이 경우는 대상이 되고 내부 행위랑 뭐 단순 요청은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X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 내부 행위나 뭐 단수 협조 요청은 법적 효과 없다. 부작위, 불행사인 경우 뭐 헌법 또는 법률상 구체적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 개인의 청구권도 존재하는데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거 전부 없으면은 전부 각하시킵니다.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은 당연히 본인의 기본권 침해해야 되고 현재 침해 사실이 있는가, 직접성, 중간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았는가 이런 거를 다 판단합니다. 보충성은 다른 구제수단 먼저 사용했을 경우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단계입니다. 왜냐? 자, 지금 이 헌법 소원 심판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국가를 상대로 이제 심판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거치고 와야 해줄 수 있다. 요 뜻입니다. 자, 인정 경우,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 뭐 예외 사항이 발생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뭐 정해지지 않았다. 개개인이 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올리는 거고, 구제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생겼다. 이 경우에 헌법 소원 심판이 가능하다.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원칙은 현재 침해가 존재해야 되고 침해 종료 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소멸합니다. 예외는 반복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 이 둘 다 충족 시 인정합니다. 대표 판례는 뭐 접견 CCTV, 채용 공고 사건이나 뭐 단수 법령 개정은 안 되고 청구 기간은 내가 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위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부작위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청구 적격 당연히 기본권 침해받은 자겠죠. 자연인, 뭐 법인, 외국인, 일부 인정. 자, 결정 및 효력은 이제 인용했을 경우는 공권력 행사 취소, 위헌인지 확인하고 뭐 법을 바꾸던가 합니다. 기각은 이유 없음. 각하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자, 법령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 내역, 행정 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할 자기 구속을 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네, 결론은 자,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규칙을 따랐는데 내가 구속됐다. 요거 나한테 손해가 있었다. 이럴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요 소리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뭐뭐 당 명칭이
자, 어떤 명칭이 이제 뭐 유사 명칭에 해당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행위는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죠. 없음. 그냥 이름 문제입니다.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견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자, 3번 대통령 기록 소관의 기록관이 자, 이간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공격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죠.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격력 행사에 해당하려면 뭐 국가랑 뭐 개인, 뭐 올 기업, 뭐 요런 식으로 바탕인데 국가는 당연히 내부 문제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경찰서장이 활동 보조인의 수급자의 인적사항, 뭐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장은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요청할 수 있는데 들어주는 거는 시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이제 공권력 주체에 대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 규정되어 이에 의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하나야 허용된다. 맞죠? 자, 헌법소원재판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당연히 모든 기관의 공권력 착오를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력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행시켜 청구인은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맞죠?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 주체와 그 상대방 관계, 상대방의 뭐 의사 관여 정도와 태도, 목적 경위, 뭐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자, 그럼 3번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불행사에 해당하려면 이게 무슨 소리냐? 행정이 예를 들면 뭐 가로등이 파쇄됐거나 뭐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안 들어주고 안 고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공권력 행사의 불행사죠.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이런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여야 한다. 맞죠? 예를 들면 뭐 가로등 뭐 바꿔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무시했다거나 이런 것들. 대통령과 뭐 통일부 장관에 대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투자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자, 해당하지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 헌법소원 재판법상 이제 26조 1항 여기 권리구제형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해당되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헌법 소원 심판 시 청구 시 기각당해요. 이 이유는 뭐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이제 뭐 정치적인 요소가 있고 투자기업들은 그거를 감안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만 이걸 바탕으로 내가 헌법소원을 하면은 기각당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 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검찰 수사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변호인에게 일방적으로 간주한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 이거는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죠. 당연히 내부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번 옳지 않은 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죠. 맞고. 한자성의 한글 표기에 관하여 두음 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청구 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 당연히 권리보호 이익이 상실되죠. 맞고. 헌법소원 청구가 있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분쟁 해결에 헌법 질서의 수요 유지를 위해서 기묘한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맞죠? 행정 5급 일반 임기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방위사업자의 공고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가 아니죠. 왜냐? 자, 지금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예요. 근데 응시 자격이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접견 장면을 관찰한 행위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기본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 질서의 수유지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CCTV는 없고 그게 있죠. 이제 그 접견 시 이제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죠. 4번. 옳지 않은 것. 자,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 대상되는 법률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약 등 형식적 의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구법들도 당연히 포함돼요. 자,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서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본안 재판 외에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헌법소원은 자, 이 항은 나중에 요 뒤에 나올 거예요. 간단히 보자면 요거는 이제 위헌 심사형입니다. 2항은 1항은 이제 구제죠. 구제. 2항은 위헌. 법에 관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헌법소원은 위헌 여부 심사에 재청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법률에 위헌 여부 심판을 넣었어요. 근데 재청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뭐 이거 때문에 이거 위헌이 아니다.
판결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신체 기각됐죠. 이럴 때 이 이항으로 헌법소원을 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위헌인 것 같아서 걸었는데 이유도 안 말해주고 기각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 뭐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도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에 아니죠. 단순한 포섭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왜냐 단순한 것도 허용을 해주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는 헌법소원 말고도 바쁩니다. 그리고 헌법을 건드리는 건 신중해야 돼요. 헌법은 신중사항. 왜냐 이걸 제시한댔을 때 바꾸면은 아무렇게나 헌법 만들겠죠. 자,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로 볼게요. 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지금 대한민국과 아메리칸 중합 중국 간의 조약에 관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자, 그 다음에 뭐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 등을 규정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자, 2항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로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조항으로 인해 이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럴 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군인 등의 국가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이런 것도 청구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니지. 자, 2항 같은 경우는 군인이 틀렸어요. 2항은 국가 단위라 했죠. 국가 단위. 군인은 개인이죠. 1항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복구 당연히 가능하고, 자, 호주가 사망하거나 뭐 출생하여 호주 상속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뭐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간습법 법 자체 거는 거죠. 자, 관습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걸 수 있어요.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